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18년 12월 5일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만 어제 대한민국 제양군인회가 일부 반정부 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찬반의 선택은 각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일부 반정부 단체에서 집단 행동을 통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욕설에 가까운 극렬하고 자극적인 용어로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제양군인회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9.19 군사합의는 북핵 폐기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 간에 군사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구축과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국군이 결정한 남북 군사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군을 불신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추진한 군사 합의를 놓고 무장해제, 안보해체, 국가 파괴 등의 주장은 지나친 일방적 주장이며 또 다른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여 결정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이 한미동맹 강화와 완벽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하여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동의와 지지를 한 것이다. 이를 부정하면 한미동맹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주관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집단 행동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로 이어져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향군은 조국과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워온 안보단체이다. 앞으로도 향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최근의 안보 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궤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은 문장 아니겠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면 우선 반정부 단체로 몰고 있습니다. 반정부 단체.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약 반수는 반정부 국민이 되는 거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비판하면 반정부 단체 된다. 그리고 바로 집단 행동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집단 행동을 할 국민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시위의 자유죠. 집단적 표현의 자유죠. 그런데 이 지금 제양군인회는 2018년에 존재하는 단체가 1950년대에 어느 단체처럼 반정부 단체, 집단행동, 국론 분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의사표현을 국론 분열이라고 하고 집단행동이라고 하고 반정부 단체라고 비판하는 이 자세는 이 독재적 발상입니다. 독재자가 흔히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정부 비판을 통제를 합니다. 대한민국 제양군인회가 이런 성명을 내니까 시대가 한 60년 전으로 거꾸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추진한 군사 합의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군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군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추진할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국민한테 알렸습니까? 국민한테 알리고 해야죠. 적에게는 알리면서 왜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습니까? 동맹국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합의는 국민 투표감인데 남북의 좌파 정권 사람들이 몰래 만나서 만든 것을 군이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추진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 몰래 동맹국 따돌리고
적과 만나서 이룬 군사 합의서를 군이 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라. 그러면 군이 항복을 결심하면은 국민들도 그 군을 따라서 김정은 앞에 가서 항복합니까? 한미 간 긴밀히 협조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건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은 좌파한테 해야죠. 좌파를 상대로 해야죠.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우파단체,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한 번도 진영 논리에서 국가안보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진영에서 이야기한 거죠. 대한민국이란 진영에서 이야기했지 좌니 우니하는 입장에서 진영 논리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좌파는 반대했지만 우파는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향군은 조국과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안보단체다. 뭐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군은 지금 김진호 회장 하의 향군이 아니고 이상훈, 박세직 이런 분들이 이끌 때의 향군입니다. 향군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을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한군인회법 위반입니다. 제한군인회법 위반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 편에 서가지고 애국 시민들을 향하여 아주 극단적인 비판 아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참 날짜도 어떻게 이렇게 겹치는지 신비합니다. 바로 6년 전 2012년 12월 5일 6년 전입니다. 김진호 지금 현 재향군인회장 전 합동참모의장 당신은 물론 예비역이죠. 그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전문공개 촉구 국민대회에서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때 아주 근사한 연설을 했어요. 연설 전문은 이 김진호 씨가 직접 서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 연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년 사이에 얼마나 논리가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육군 소위로 임관했던 1960년대로부터 퇴역 시까지 우리 세대는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많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신조 일당의 1.21 청와대 기습 사건,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등 크고 작은 대간첩 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제압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군은 오직 북한의 군사적 무력 도발에만 대비하는 군사작전 분야만 고려하면 되는 단일 전선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주적인 북한군과 이들 북한군의 대남 무력 도발을 부추기고 비호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약화시키는 세력들이 제2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북 세력의 준동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한반도 평화포럼이란 단체가 모여 한반도 평화포럼의 제안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천안함 폭침 사건 발표에서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해 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니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라고 말을 에둘러 완곡하게 표현하였으나 결론은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재조사 요구라 하겠습니다. 이날 한반도 포럼에 참가한 사람은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2, 3명의 통일부 장관 출신 및 박원순 현 서울시장 등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북한 당국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이로 인한 전사자, 사망자, 부상자들이 심심한 위로를 먼저 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필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지 2주년이 되는 날을 골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재조사 요구를 들고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폭침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포럼의 공동대표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정부의 안보정책 고위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의 사상적 실체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 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주한미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역할 변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 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PKO로의 역할 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납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 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납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자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되었다며 그들의 대남 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 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고 나서의 사건입니다. NLL을 넘어오는 북한 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무리로 들이받아 뱃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 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즉 경비정 1측을 격침시키고 의뢰정 1측을 반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 5척 대파 및 의뢰정 반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 대응사격으로 적 경비정을 침몰시킨 그렇게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적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파손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위권 발동을 위해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정신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는 군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종북 세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역경을 극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영원히 개성 발전할 수 있도록 종북 세력의 척결에 우리 국민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종북 세력의 척결, 임동원 씨는 이적 행위자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2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종북 세력이 국군의 배후에서 제2전선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저로서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했습니다. 상황을 잘 정리하고 용감하게 공개적인 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재향군이가 발표한 것과는 모순되는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임동원 씨이기 때문입니다. 임동원 씨. 지난 3월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 46명을 확정했습니다. 단장이 누구냐? 바로 김진호 현 회장이 6년 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임동원 씨였습니다. 임동원 씨였어요. 임동원 씨가 관계된 대북 관련 사건의 문제점은 뭐 수없이 많지만은 제가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 앞서가지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낼 때 임동원 원장의 국가정보원이 송금 역할을 했습니다.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의 수개에게 그것도 불법 자금을 송금하는 일을 임동원 씨가 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김정일 회담 마지막에 김정일이가 임동원 선생은 건강하시지요? 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김진호 향군 회장은 6년 전의 생각이 같은지 바뀌었는지 아니면 임동원 씨가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